운동하다 크게 다쳐본 적 있으십니까? 몸에 좋으라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허리를 끊어놓고 무릎을 무너뜨리고 결국 병원 침대 위에 눕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남들처럼 많이 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운동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은 좋은 운동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들 중에서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 운동 7가지와 그 대신 해야 할 안전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약 운동 윗몸 일으키기. 뱃살을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게 만들고 나이든 허리 디스크에는 치명적인 압박을 줍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 뱃살이 늘어나자 하루에 100개씩 윗몸 일으키기를 결심했습니다. 2달간은 괜찮았지만 석 달째 허리에 불이 번지는 듯한 통증이 오더니 다리까지 저려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 파열.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이분은 70대 여성입니다. 내 나이에 다시 몸매를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200개씩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어느 날 허리에서 뚝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MRI 결과는 심한 디스크 탈출. 결국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결국 뱃살을 빼겠다는 선한 의도였지만 결과는 허리 파괴였습니다. 그렇다면 뱃살은 빼면서 허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운동은 누워서 팔다리 번갈아 뻗기입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코어를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목에도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독약 습관 목 돌리기. 목이 뻐근하면 습관적으로 목을 빙빙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목뼈 사이 디스크를 심하게 압박하고 신경을 자극해 팔마비나 어지럼증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여성입니다. 뜨개질을 오래 하다 목이 뻣뻣하면 습관처럼 크게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뚝 소리와 함께 오른팔에 힘이 빠져 숟가락도 못 들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생긴 마비였습니다. 이런 불행은 다른 분께도 반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입니다. 아침마다 목을 돌려야 피가 잘 돈다며 수십 번씩 돌렸습니다. 그러다 돌린 직후 세상이 빙빙 돌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뇌혈류 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중풍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을 풀겠다는 습관이 결국 신경과 혈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전한 방법은 내 방향 고개 당기기입니다. 옆으로, 앞으로, 뒤로 지그시 당겨주는 스트레칭이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뭉친 근육만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목뿐만이 아닙니다.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거꾸리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약 운동 거꾸리.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거꾸리 운동. 몸을 거꾸로 매달면 척추가 늘어나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 쪽으로 혈액이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치솟아 큰 위험을 부릅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입니다. 아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사준 거꾸리 기구를 매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매달릴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어느 날은 시야가 갑자기 가려져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녹내장 발작. 조금만 늦었어도 실명할 뻔했습니다. 이런 위험은 또 다른 분에게도 닥쳤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거꾸리를 쓰다가 얼굴에 실핏줄이 자주 터지고 어느 날 뇌출혈 전조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거꾸리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습니다. 거꾸리에서 시원함을 느꼈다 해도 결국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운동은 누워서 만세 자세와 고양이 낙타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거나 손과 무릎을 짚고 허리를 둥글게 오목하게 번갈아 움직이면
척추를 안전하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허리에 이어 이번엔 무릎입니다. 무릎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독약 운동 줄넘기. 줄넘기는 땀도 많이 나고 젊은 시절 건강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 번 뛸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4~5배 충격이 쌓입니다. 나이든 무릎 연골은 이 충격을 버티지 못합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500개씩 줄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살이 빠지는 듯 했지만 2달째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오다 주저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1000개씩 줄넘기를 하다가 무릎이 붓고 열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무릎을 지키겠다며 시작한 줄넘기가 오히려 연골을 갈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은 어떻게 단련해야 할까요? 안전한 방법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힘들지만 노래는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무릎 충격 없이 심장을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릎만이 아닙니다. 상체를 기르겠다며 하는 팔 운동에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약 운동 바닥 팔굽혀펴기. 상체 힘을 기르려고 바닥 팔굽혀펴기를 시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손목과 어깨는 이미 약해져 있어 체중을 그대로 받으면 힘줄 파열 위험이 큽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입니다. 손주 앞에서 멋있게 보이겠다며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어깨에 힘줄이 끊어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후에도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위험은 또 다른 분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여성입니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손목 관절 손상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로도 어깨와 손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체 근육을 지키면서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방법은 벽 밀기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밀고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상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테니스와 스쿼시입니다. 여섯 번째 독약 운동 테니스와 스쿼시. 즐겁고 신나는 운동이지만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전력 질주는 노화된 관절과 힘줄에 치명적입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테니스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중 공을 잡으려다 발 뒤꿈치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70대 여성입니다. 스쿼시를 시작했는데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다 무릎이 심하게 꺾이며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결국 몇 달간 목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즐겁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발목 파열과 무릎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방법은 배드민턴과 탁구입니다. 가볍게 공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는 배드민턴과 탁구는 전신을 고르게 쓰면서도 관절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격렬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운동이 또 있습니다. 바로 플랭크 오래 버티기입니다. 일곱 번째 독약 운동 플랭크 오래 버티기. 허리 힘을 기르겠다며 플랭크를 오래 버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20초 30초만 지나도 근육은 지치고 그 이후에는 허리뼈와 인대가 온몸을 버티게 되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플랭크 5분 챌린지를 따라하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결국 척추 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입니다. 플랭크 자세로 매일 3분씩 버티다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와서 결국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플랭크도 오래 버티면 허리와 어깨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플랭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방법은 무릎을 대고 하는 10초 플랭크입니다. 완벽한 자세로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독약 운동과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습관만 바꿔도 병원비는 줄이고 건강 수명은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건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 3분만 걸으십시오.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혈전과 허리 통증까지 줄어듭니다. 이처럼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루의 건강을 크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물은 최고의 천연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 한꺼번에 몰아서 마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2~3시간마다 반 컵씩만 나눠 마셔도 몸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물을 잘 챙겨 드셨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단은 올라갈 때만 활용하시고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계단을 오르면 심폐지구력과 하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받는 충격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계단은 오르기만 하고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100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걷기를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플 때는 절대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면 무조건 쉬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조금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큰 병으로 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작은 통증일 때 전문가를 찾아가면 금방 고칠 수 있지만 무리해서 참으면 평생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